82번 문제입니다. 포화도는 80%, 함수비는 28%, 흙 입자의 비중이 2.7일 경우에 공급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율은 낮지만 계산하는 방법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공급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처럼 암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분모에는 포화도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함수비 곱하기 흙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자, 포화도는 지금 80%인데 0.8로 대입을 하고 그 다음 함수비도 0.28로 대입을 한 다음에 비중 2.7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945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는 몇 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가. 자, 가설 통로라면 바로 암기법 생각해 줘야 되겠죠. 가솔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솔린 몇 리터를 들고 3리터를 들고 2로 날 땐 가솔린이 기름이기 때문에 미끄럽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아니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리기 위해서 팔을 치켜 올려 2로나 어디로 올라간다? 10계단을 올라간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가솔린은 뭐다? 가설 통로의 구조가 되겠고 먼저 30리터는 무엇이냐면 경사가 30도 이하가 돼야 되며 만약에 15도 초과가 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 중에서 숫자를 찾으면 되는데 8은 숫자 8, 치키올레 치는 숫자 7, 이로나가 숫자 15, 열은 10, 그 다음에 계단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8m와 7m가 짝꿍, 그 다음에 15m와 10m가 짝꿍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사는 몇 도 이내로 원칙으로 하는가 라고 했기 때문에 30리터에 30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고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할게요. 8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함에 있어서 안전계수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달기 와이어 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는 7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때 7이 아니라 10 이상이 된다 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된다 볼 수 있겠고 2번, 3번, 4번이 오른복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흙막이공의 파괴 원인 중 하나인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 보일링 하면 끓어오른다 라는 걸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지하수위가 높은 지반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연약 사들토 지반에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 파일 등의 저면에서 분사 현상이 발생되며 연약 점토 지반이라고 했는데 점토 지반은 보일링이 아니라 히빙 현상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라고 체크해 볼 수 있겠죠. 9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최소 인장 강도로 옳은 것은 이때 그물코의 크기는 10cm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방망사의 인장 강도는 신품과 폐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품 중에서도 그물코의 크기가 10cm와 5cm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매듭이 있는 것과 매듭이 없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신품 그리고 그물코가 10cm인 매듭 방향인 경우에는 200kg이 기준이 되겠고 그물코가 5cm인 경우에는 지금 110kg이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240kg이 기준이 되는 경우는 뭐가 되냐면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이고 매듭이 없는 경우 240kg이 기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교재 해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표를 외워주도록 할게요. 9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항타기 항발기의 건상용 와이어 로프로 사용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보게 되면 이음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금지 기준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되겠고 와이어 로프의 한 가닥 수선의 수가 8% 절단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무엇이냐면 지름의 감소가 공침지름의 지금 7%를 초과하는 경우에 3번과 같은 경우가 되겠고 소선의 수가 기준되는 것은 10% 이상이 될 경우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 낮은 기준이기 때문에 8%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공칭지름은
7% 초과됐을 경우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안 된다.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사 붕괴의 내적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이때는 내적과 외적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내적과 외적 중에 한 가지를 포인트를 두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적 원인이 좀 더 적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적 요인이 되는 것은 절토 사면의 토질 구성이 이상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이 이상이 생기거나, 토석의 강도가 저하가 됐을 경우 내적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면이나 변면의 겸사 증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외적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9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안에 따른 굴착면의 기울기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일반적으로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은 총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모래, 연암 및 풍암, 경암, 그 다음에 그 밖의 흙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경암일 경우에는 1대 0.5가 되겠고, 연암과 풍화암인 경우에는 1대 1.0, 그 다음에 그 밖의 흙인 경우에는 1대 1.2가 되며, 모래일 경우에는 1대 1.5가 아니라 1대 1.8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해당 표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 된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